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투자를 망설이고 계십니까? 투자를 하고 있지만 불안하신 분들, 또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진우의 투레이더.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네. 시장은 재미없었지만요. 네. 네, 오르고 내리고 내리고 올랐지만은 네. 이슈들은 꽤 있었습니다. 이슈? 특히 우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이 얘기 해봐야 되겠죠. 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드디어 예. 입에서 예. 금리 인상이란 단어는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뭐 사실 이 국내 채권 시장에서 이 금통이 좀 존재감이 없었던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좀 눈길을 끌기 시작합니다. 네. 어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또 이렇게 청와대하고 정부 청사가 서울 세종 두 군데 있는데 화상 연결해가지고 국가재정전략회의라는 걸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뭐 확장 재정을 이제 또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한 번 더 추경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는. 작년에 4차례 추경해갖고 66조 8천억 했던 반면에 지금은 금년에 들어서는 3월에 한 번 15조 원 했는 상황에서 확장 재정이라니 뭐 추경을 하든 간에 정부가 재정 지출을 더 늘리겠다는 쪽인데 재정에서는 긴축이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 예, 이걸 갖다 적어도 내년까지는 끌고 가자 했는데요. 반면에 이제 같은 날 또 이제 금통위가 있었고 이주열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금리는 그대로 뭐 0.5% 동결입니다. 네. 우리 그동안 보면은 가까운 과거부터 보자면 2013년에 2.5%였거든요. 네. 우리 기준금리. 네. 그거 한 5번 내리다가 5번 내려서 한 1.25 왔다가 2번 올리니까 1.75 갔다가 그다음 2019년 7월부터 또 다시 이제 금리 내려서 4차례 내린 게 0.5고 네. 그동안에 이제 금통위 한 8번 동안에 지난번 어제까지 해서 8번 동안에 계속 동결인데 이제 조금 동결보다는 이제 7, 8, 10월, 11월 남아 있거든요. 네. 금리 결정을 할 수 있는 금통위가 그 중에서 대충 이제 뭐 7월이나 8월쯤에는 금리 인상하자는 소수 의견도 나올 만한 상황이 됐고 해서 연내 금리 인상도 가능한 그런 정도까지 이주열 총재의 레토릭이 나아갔어요. 그렇죠. 뭐 보면 연내 금리 인상이라는 말을 워딩을 이주열 하는 총재가 했고 조건이 있다면 경제 회복 속도에 달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지금처럼 계속 좋아진다면 연내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주열 한국은행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은 진짜 신중하잖아요. 신중하죠. 예, 이 정도까지라고 한다면 실은 막 진짜 우리가 수출도 좋아지고 내수도 좋아지고 된다면요. 특히 우리 이주열 총재는 더 역대 하는 총재 중에 신중한 편에.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되니까 진짜 금리 인상이라는 게 우리 지금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 이진우 소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연내 금리 인상이라는 가능성, 이거를 하려기 위한 조건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평소에 이렇게 뭐 금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언급하시던 분인데 어제 나왔던 이 발언들 중을 보면은 몇 가지가 이렇게 눈길을 겁니다. 네. 서두르지도 않아야겠지만 늦지도 않아야 된다. 즉 실기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 그리고 또 연준의 통화 정책은 고려해야 되지만 거기에 꼭 1대1로 매칭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꼭 우리가 연준 올리고 난 다음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다. 후행. 우리가 먼저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상당히 좀 이번에는 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를 또 언급하셨어요. 증가세가 더 지속하면 부작용이 커서 큰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고 또 금융시장에서의 과도한 위험 추구 성향도 좀 적절한 선에서 제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라면은 사실 평소에 이렇게 그 발언의 강도로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굉장히 매파 본색이 노출됐다 볼 수 있죠. 네. 왜 갑자기 이런 겁니까? 준비하라 하는 얘기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의 각오를 하고 준비해라. 그러면 소장님, 우리가 지금 수출이 나빠질 가능성은 매우 낮죠.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뭐 그렇죠. 수출이 지금 제일 낮죠. 뭐 엄청 거의 월 평균에서 거의 30% 가까이씩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제가 봐서는 내수도 이 코로나 관련한 방역 기준만 뭐 백신 접종 속도도 빨라지고 방역 기준만 좀 완화되면은 제가 봐서는 내수도 금방 회복될 것 같아요. 여름 이후로. 사람들이
아니 놀고 싶고 돈 쓰고 싶은 거예요. 저녁에 저녁에 보세요. 뭐 10시 이후에 좀 쓰시고 싶으세요? 예? 회식하고 싶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희도 아직 회식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아니 뭐 대여섯 명이 뭐 서로 한 팀이 아닌 척하면서 들어가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근데 그것도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그것도, 거. 네. 그것도 안 됩니다. 네. 자, 그런 상황이라면 예. 지금 조건 중에서 금리 인상, 연내 금리 인상 조건 중에서 하나가 남는데 뭐죠? 미국의 이제 반응이죠. 연준은 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어떤 신호만 나오면 이제 우리는 이제 연내 금리 인상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점에서 누구냐? 자넷 옐런 전 연준 의장 이번에 재무부 장관은 또 연말까지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은 나오겠지만은 뭐 가짜고 금리 인상은 없도 이런 이제 발언들을 계속하게 되니까 다 갖춰졌는데도 미국만 그냥 지나가면 우리도 지나간다. 그러니까요. 네. 그 가수들의 그 히트곡 중에도 보면은 수명이 짧은 게 있고 좀 길게 가는 게 있죠. 네. 예전에 그 김정구 선생은 뭐 평생을 갖다가 눈물 젖은 두만강으로 이렇게 부르시기도 했지만 네. 지금 이 연준의 지금 최신곡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예요. 그 영어로 트랜지토리. 예. 뭐 작년에는 잠시 그 파월 의장의 하트브레이킹이라는 신곡이 잠시 나왔다가 한 두어 달 좀 써먹었죠. 가슴이 미어진다. 고용시장에서 유색인종들과 이렇게 약자들이 더 불리한 거 참 가슴이 미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연준은 더 완화적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언제부턴가 어쨌거나 이거는 일시적이야. 잠시 나와도 우리 안 봐. 우리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믿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새로 앨범을 낸다면은 8월 잭슨 회의 미팅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이번 주에도 연준 관계자들의 이런저런 어떤 연설이 있었는데 그냥 지금까지 레토릭에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지금 조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목돈연구소 청취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 아마 접하시는 시황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네. 한동안 금융시장을 압박했던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이제 수그러들고 테이퍼링 뭐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일까봐 걱정했는 것도 당장 닥칠 일은 아니다 싶어서 미국 주식도 좀 살아나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그렇죠. 빠지지는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미국채 수익률, 미국의 금리 상황 넉넉히 있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주로 시황에서 보시기는 이른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할 만한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도 낮아지고 있다. 뭐 실질 금리라고 할 수 있는 물가 연동 국채 수익률도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10년물도요. 채권 10년물도 이제는 그래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그런데 사실상 따져보면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6% 근방에서 횡보한 지가 벌써 3, 4주째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3월 말에 1.78도 봤습니다만 지금 기술적으로만 보자면은 이게 조금 지난번 3월 봤던 고점이 아니라 한 1.65, 1.67 그 사이만 이렇게 올라서도 이게 지금 조금은 시장이 다시 좀 긴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최근 시황은 하루하루 다르기 때문에요. 실질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낮아지고 있다 하는 부분을 너무 맹신할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트랜지토리, 일시적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우리도 좀 약간 최면이 걸린 것 같아요. 연준으로서는 괜찮은 작전 같아요. 자꾸 그러니까 시장이 설득되는 거예요. 설득되고 진짜 가짜 같고. 이제 연말까지도 왜냐하면 실은 원래 3, 4, 5월만 트랜지토리라고 했다가 자네 전형이 연말까지는 인플레다라고 하니까 3, 4, 5월 작년 3, 4, 5월하고 금년 3, 4, 5월은 너무 다르지 않니? 그래서 일시적일 거야 했다가 살살 말이 오늘 새벽에 이제 연말까지 갔죠.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이런 테크닉으로 미국은 테이퍼링 신호조차만 안 주는 거예요. 잭슨 홀도 그냥 넘어가요. 넘어간다. 그럼 우리는 할 이유가 없죠. 미국이 안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내년은 뭡니까? 대선 국면으로 가는 거잖아요. 3월에. 그러면 내년 상반기도 뭐 금리를 못 만지겠죠. 왜냐면은 그 대선 전에 만약에 주가 금리 인상 같은 거 한다 해서 주가 충격받으면 이건 또
정치 논리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네. 새 정부 들어서도 못하고. 자, 이렇게 되면 금리가 멈춰 있으면 유동성 장은 우리가 적어도 1년은 더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년 5월까지. 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이렇게 워싱턴 DC 한번 이렇게 구경하면서 놀라웠던 거는 우리가 그렇게 중시하는 모든 기관들이 그야말로 차도 필요 없고 네. 걸어서든 약간의 뭐 탁탁탁 뛰는 걸음으로 뭐 1시간 내에 다 돌겠더라고요. 네. 백악관 옆에 연방 대법원이 있어. 바로 뭐 의사당도 얼마 안 있어. 조금만 더 걸어가면 연준도 있어. 네. 재무부도 있어. 그런데 네. 결국은 지금 또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는 게 내년에 뭡니까? 예산을 6조 달러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판국에 뭔 테이퍼링을 하겠습니까? 네. 만약 그대로 그 의도대로 만약에 이렇게 뭐 야당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공화당에서 이렇게 카운터오파로 내놓았던 2조 2천억 달러가 아니고 그게 네. 이 정도로 하자라고 했던 인프라가 1조 달러가 안 돼요. 네. 규모가. 네. 그러니 이런 식으로 티격태격하면서 뭔가 타협을 해나가겠죠. 정치라는 것이. 그렇게 해나가는데 애초에 얘기했던 애초에 민주당 정권에서 제시했던 그런 것까지를 다 간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테이퍼링은 제가 봐서는 언감생심입니다. 연준이 옐런이 안 한다고 해서 6조 달러 물론 이제 본인은 재무부 소관이지만 이제 재정 정책을 맡게 되겠지만은 이거 연준이 그냥 뭐 엔터키를 치든 뭐를 하든 간에 돈 안 찍어내고는 네. 안 풀고는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테이퍼링은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무슨 뭐 잡스 플랜, 패밀리스 플랜 등등으로 해서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게 한 4조 달러 더 이런 정도에서 어느 정도 정치권에서 좀 줄어든다면은 네. 제가 봐서는 그게 오히려 테이퍼링입니다. 연준이 6조 달러 할 거를 4조 달러 하는 게 뭐 아니면 애초에 4조 달러 정도 했던 것이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면 자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뭐 오히려 유동성은 줄어들지는 모르겠으나 뭐 그렇게 지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결국 지금 이거는 좀 한마디로 말해서 고비는 넘었는데 지금 재밌잖아요. 나스닥이 최근 들어서 빠지지는 않습니다만 시원스럽게 가지도 못하고 또 우리 많이 이렇게 익숙한 이른바 빵 같은 기술주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무슨 뭐 아마존 다 이런 것들 보면은 아직까지 전고점이 잘 안 열리고 그냥 고만고만해요. 네. 그런 가운데 지수는 또 이렇게 뭐 나쁘지 않고 빠졌다가 올라가고 또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여전히 이 기술주들은 향후 시장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갖다가 계속해서 좀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분위기는 맞습니다. 그 외에 그거 말고 요새는 뭐 딴 데서 오히려 지금 난리가 나버렸죠. 어디요? 한 1월 달에 한바탕 해먹었던 그 게임스탑, AMC 같은 그쪽이 지금 불이 붙었습니다. 종목장, 미국도 이제 종목장세군요. 네. 그런데 그쪽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난 1월에 한 차례 게임스탑을 중심으로 해서 2월, 1월 말 그때 한번 했는데 그때 우리가 알았던 것이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이라고 있고 그 안에 월스트리트배츠라고 하는 주식 투자 관련한 토론방이 있고 거기에 수백만의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서학개미라고 불리시는 분들 들어갑니다. 거기서 사실걸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양질의 어떤 정보도 있었고요. 한번 돈 될 만한 정보들도 있었고 뭐 그런 식이죠. 근데 그 게임스탑이 어떤 좀 이제 통찰을 주게 되나요? 이게 다시 한번 뭐 작전이 들어간 것이 여기서 게임스탑보다도 지금이 더 이렇게 주목받는 게 AMC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게 우리로 치면 뭐 CGV나 롯데시네마 같은 그런 쪽이잖아요. 자 이게 보니까 지금 화수 이틀도 난리였습니다만 어제 밤 사이에 35%가 올라버렸습니다. 종목이 35%가 올랐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이게 6억 7,700만 주 넘게 거래되면서 뉴욕 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래가 제일 많았던 손바뀜이 제일 활발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1월달 고점도 훅 올라서 버렸습니다. 네. 1월달 고점도 훅 올라서 버렸고 이 차트는 조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뭐 구글을 통해서 얼마든지 AMC 스탁 프라이스 차트 이렇게 하시면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최근 한 3개월, 6개월도 한번 보시고 아니면은 전체로 한번 토탈 이 주가의 전체적인 흐름 그거는 뭐 또 인베스팅닷컴 같은 데서도 차트가 잘 나옵니다만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확실히 AMC 같은 거는 한번 개인들이 다시 한번 결집해서 공매도 세력들의 숏 스퀴즈를 끌어낼 만한 종목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 이거 2015년 1월만 해도 이거 한 33불 50센트도 갔던 종목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2불까지 떨어졌던 겁니다. 네네. 그랬던 것이 이번에 금년 들어서 그 공매도 세력들 한번 혼을 내면서 개인들이 달라들어서 했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공매도 세력들이 그거 곤혹스럽게 했습니다만 20불을 훌쩍 넘었던 게 또 10불 아래로 훅 밀렸다가 했는 것은 여기서 지금 치열한 매수와 매도 간의 공방이 있었다는 건데 이번에 지금 리턴 매치가 벌어졌으면서 지금도 현재는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궁지에 몰린 상황입니다. 몰렸고 그러니까 뭐 AMC 엔터가 지금 주는 어떤 우리에게 함의가 다시 한번 붙었거든요. 그러면서 개인이 이끄는 어떤 주식시장의 뭐 상승 이런 것들의 바로미터가 된다.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AMC 엔터를. 이걸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작년 팬데믹 이후에 네.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과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예. 그걸 갖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소 과소평가했구나 하는 걸 이번에 좀 반성하게 됐습니다. 네. 시장 체질이 많이 바뀌었어요. 시장 체질이 많이 바뀌었는데 2020년과 2021년 지금까지의 흐름은 예전처럼 흔히 말하는 기관 투자자, 헤지펀드, 이른바 큰 손들 네. 그들이 늘 리테일 쪽에 즉 개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해먹었던 게 금융시장의 어떻게 보면 뭐 역사였죠. 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보니까 이 개인들의 비중이 워낙 커지고 그리고 이 SNS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개인들이 결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개인들이 결집하다 보니까 이 파워 이게 역학관계가 바뀐 겁니다. 늘 개인들을 상대로 빨아먹던 이쪽 큰손 세력들이 오히려 때로는 쥐에 짜일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긴 됐는데 한번 짧은 시간이고 또 오디오라서 이렇게 한계를 느낍니다만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AMC와 게임스탑을 단기 그리고 장기 뭐 상장 이후의 주가 흐름 전체적이든 다 한번 살펴보신다면은 지금 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게임스톱 열풍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왜 또 AMC가 더 주목을 받으며 AMC가 더 아웃퍼폼 하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즉 시장은 이 정신없는 와중에도 게임스톱 같은 종목에 대해서는 현재의 레벨이 과연 이 회사의 펀더멘털을 반영할 수 있는 레벨인가 정도를 따지면서 가는 겁니다. 때로는 탐욕스럽고 때로는 비이성적이고 때로는 흥분해서 가는 시장인 것 같아도 굉장히 따질 것 따지면서 가는 시장이라는 것을 저는 최근에 발견합니다. 이 AMC와 게임스톱에서. 네. 그렇다면 이걸 국내로 똑같이 문법으로 와서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가 엄청 팔고 있단 말입니다. 네. 하고 그걸 우리 개인들이 지금 받아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안 빠지고 있어요. 3,100 여기서 버티고 있는데 이걸 놓고 이런 시선들이 있죠. 과거 한 20년 이상 증시에 있던 분들은 외국인이 저렇게 파는 거 지금 개인이 다 받았어.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역대 경험했던 것처럼 곧 있으면 주가 빠질 거야. 이러면서 개인들이 또 호되게 저 물량 떠안고 쓰러지겠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금 우리 이준 소장께서 하는 그런 어떤 통찰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제치고 올릴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우리 거래소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들이 한 9천억 가까이 팔고 외국인들은 뭐 1,447억 순매수에 불과합니다만 오늘은 이제 그랬지만은 불과합니다만 문제는 선물에서 7,200개 넘게 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에서는 선물 팔면서 일종의 프로그램 매수로 7천억 넘게 사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수가 뭐 23포인트나 올랐습니다만
지금 우리 정철진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단순한 과거의 경험에서도 좀 이제 벗어날 때가 되었나? 즉 네. 얘들이 그냥 들어올까? 한번 떨군 다음에 털어먹고 들어오는 거 아닐까 하는 늘 의심이 있었어요. 네. 그게 이 정권업계에서 오래 몸담으셨던 분들은 늘 당해왔던 트라우마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25년간을 그걸 봤는데. 늘 그걸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친구들이 뭘 갖고 떨어뜨릴까?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끝내 안 팔면 되는 거예요. 네. 개인들이 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끝내 안 팔면 되는 거예요. 끝내 안 팔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이 친구들이 지금 살짝 보면은 어제 금통위의 재료는 봤을 때 사실 금리가 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사실 금리가 조금씩 밀렸다가 오늘은 또 하루 만에 어제 국내에서 금리가 밀릴 수 있었던 것은, 즉 밀린다는 얘기는 금리가 강할 수 있었던 것은,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외국인들이 국채 선물을 많이 사서 금통위 재료하고 반대로 가더니만 결국 오늘은 또 국채 선물을 많이 팔아요. 이 친구들의 시장을 좀 자기들 힘으로 밀어붙이고자 하는 이 행태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그래했고 오늘은 또 국내에서 뭐 딱히 그럴 것도 없는데 이렇게 선물로 또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작전을 갖다가 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연내 금리 인상 뭐 그런 나왔으면 1.5% 이상은 빠져도 할 말이 없는 할 말이 없는 날인데 실은 그 발언 이후에 한 0.5, 0.6 빠졌다가 그걸 또 다시 그걸 또 감아 올렸어요. 네, 감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도 답답하다. 외국인 그렇습니다. 네, 답답한 거예요. 네. 답답하고 못해 먹어서 옛날처럼 옛날만큼 안 되는 거예요. 옛날만큼 안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다큐멘터리에서 가끔 보잖아요. 게임이라는 것들이 참 한 개체로 보면 아주 미미한데 때로 몰리면은 자기 체중에 뭐 수십 배, 수백 배를 갖다가 옮기기도 하고 먹이로 삼습니다, 그죠? 네. 자, 그게 지금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아마 답답하기는 외국인도 답답하고 지금 지수라는 것이 지수의 상승과 하락이 의미가 없는 개별 장세가 된 지도 오래됐지 않습니까? 5개월째죠. 그렇죠. 지난주 또 묘했던 거는 자, 한미 정상회담 우리 뭐 전반적인 공영 언론에서는 성공적 이렇게까지 이제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백신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오히려 빠졌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미니 원전만 이제 좀 하나 좀 깜짝 반등했었죠. 네,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속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이 아까 게임스탑보다 AMC가 최근 들어 아웃퍼폼하는 것처럼 제가 봐서는 시장이 이 정신없고 심란한 와중에도 평가할 건 평가하면서 간다는 겁니다. 즉 이번에 그 모더나와의 협업 관계가 그렇게 주가를 띄울 정도는 아닌 재료였다는 것을 시장은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박스장은 어떻게 보면 좀 길어질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연준이 저렇게 요지부동이라면은 결국은 미국 정치권에서의 어떤 식의 합의가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어쨌거나 중국이 7월까지는 공산당 100주년, 창건 100주년을 앞두고 중국 시장 분위기 나빠질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또 길게 보면 내년 동계올림픽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불문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올림픽 하는 나라는 진짜 3, 4개월 전까지는 어떻게든 또 막아내더라고요. 그래 지금 뭐 그래서 니케이도 잘 오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꾸 뭐 도쿄 올림픽 갖고 말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다만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조금은 염두에 두시고 계속해서 워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판다고 해도 시장 무너지거나 하는 그런 과거 논리는 일단은 보류. 일단은 보류. 네. 그러나 자칫 이 힘겨루기가 진짜 길어질 수 있다. 우리 5년짜리 박스피도 겪었습니다. 예, 박스피 5년 반. 이제 5개월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종목장이다. 마치 그렇죠? AMC 엔터를 더 주가가 가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박스에서는 종목 장세가 펼쳐질 수가 있다. 여기에 플러스 변수는 실질금리.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확인을 하면서 가자. 실질금리가 점점 제로 쪽으로 마이너스에서 제로 쪽으로 점점 근접하면은 조금 부담스럽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